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영화입니다. 지난 어제죠. 금요일자에 2시가 넘어서 한 3시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덩어리의 테마군들이 강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항공주들이 막 VI가 걸리고 난리 부르스를 쳤었는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절 독감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정부가 위중증이나 치명률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환자들을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재개, 그러니까 대면주 관련주들이 동반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또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2만 명, 3만 명, 뭐 바로 전주만 해도 1만 명 찍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확진자의 증가세를 좀 당분간은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과연 이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해서 계속 올라갈 것인가, 혹은 지금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반짝 튀고 난 뒤에 다시 좀 눌러졌다가 한 번 더 강하게 반짝 튀고 이런 흐름으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갈 것인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번 또 스텔스 변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거 또 시장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어, 위중증 환자들이 훨씬 줄면서 훨씬 더 또 이런 테마군들이 더 강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주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금요일자 강하게 튀은 거는 이제 진에어예요. 자, 진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에어는 아쉽게도 좀 강한 테마군은 아닙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가장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크게 만들고, 이전에 이 저점이 대략 뭐 요렇게 한번, 제가 이전에 요런 고점, 저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박스를 그릴 때 만든 저점, 이렇게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여지는 가격의 매물대스러운 자리는 대략 요렇게 한번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선을 요렇게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00원 정도 되고요. 네, 17,600원입니다. 오늘 거래가 좀 금요일자에 실리면서 이 자리를 이제 한번 뚫어내면 단기적으로 여기 뭐 지지와 저항이 좀 많이 되었던 이 박스의 중간 지점인 대략 2만 한 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 좀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탕 더 위로 갭으로 뛰어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는 두드리다 보면은 이슈를 받고 테마가 시장에 살아 있으면은 여기를 올려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로 보여지는 거는 기관의 수급이 오늘 좀 강했다. 금요일자에. 네,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다가, 많이 지지부진하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많이 눌렀다가 탁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개미 털기와 같이 굉장히 많은 하락 이후에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탄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요. 아시아나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크게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를 딱 찝을 수 있는 그런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 수급이 연달아 이제 3일 연속으로 최근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비중이 큰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막 확실하다 뭐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건 없고요. 박스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주가 흐름이 박스 긴 시간 동안 2020년 몇 달, 언제 4월 이후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흐름은 항상 이 바닥권스러운 자리, 대략 2만 원 아래에서 이제 올려내면 이 전 고점까지는 헐 이렇게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정직한 흐름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올린다, 혹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여기서 박스를 그려서 툭 올려낸다, 뭐 어찌됐든 이 가격의 위치를 올려낸다면은 저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허락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나. 자, IDT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가 뭐 거의 터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혜주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그 뭔가 좀 부족함이 좀 보입니다. 다만 지지가 되었던 저점, 그리고 그 저점을 지금 다시 저항 삼아서 지금 또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 봤을 때 요 지지와 저항이 확실히 이렇게 구분되었던 자리를 살짝 이탈해서 밑에서 이렇게 치다가 올리는 경우에는 좀 강한 시세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다만 이슈가 있어야 되지만은 어찌됐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요거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도 많이 누른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지가 될 만한 중요한 가격 위치는 대략 2,500, 2,570원 정도 되는 자리고, 한번 강하게 뚫어 올라야 되는 중요한 가격대는 2,300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외인의 수급이 지금 현재 좀 들어왔어요. 연달아서 좀 들어왔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뭔가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뭔가 만들어내지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박스를 계속 그리고 이전의 저점을 이탈 없이 잘 유지했다라는 거. 그러면 밑으로 깰 것인가? 위로 올릴 것인가? 위로 올릴 가능성은 현재는 높죠. 고점 대비해서 한 50% 뺐습니다. 네. 올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은 좀 낼 수 있는 이런 저점스러운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진칼,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뭐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테마에 엮여서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을 다 같이 보는 거니까요. 보도록 할게요. 살짝 이제 튀어 오르는 자리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두드린 그 저항의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드디어 이제 삼각 흐름이 나왔어요. 저점은 지금 현재 두 번, 세 번까지 지켜주고 있고요. 뭐 이런 그 특정한 가격대를 두드려주면서 올려내면 더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인의 기관의 수급, 개인의 수급이 많이 빠지고 뭐 이런 바로 이거야라는 그런 그 확실한 그런 그 증거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어, 기대가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한번 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이런 여행주들, 항공주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좀 가벼운 종목을 잡는 게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박스를 그렸어요.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저점 계속 여기를 지지해주는 가격의 위치는 대략 25,900원스러운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잡아줬죠. 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자, 이 박스 안에 지금 현재 갇혀 있습니다. 자, 올려내면은 전고점까지 대략 한 15% 정도 열려 있는 구간인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그 금요일자에 같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연달아서 쭉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수급이 완전히 좀 무너지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누적 순매수 매도량들을 보면 개인의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이런 그 분위기는 파악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훅 떨어지면서 외인 기관 수급이 개인의 물량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티웨이 항공도 마지막으로 한번 제주항공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티웨이 항공은 차트 흐름상으로는 훨씬 더 좀 유리한 그런 그 고지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스를 치고 저점을 잡아주고 올려내면서 뭔가 상승을 시작할 만한 그런 캔들의 흐름은 확실히 쫙 보여줬습니다. 저항이 되고, 그리고 여기선 지지가 되고, 다시 밑에선 저항이 됐다가 탁 뚫어 올리는 이런 그 스러운 자리들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가격의 위치 매물대는 대략 4,000원에서 뭐 4,200원 정도 사이까지는 현재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수급이 3일 연속으로 쭉쭉 빠지면서 네, 기관과 외인의 수급들이 동시에 한번 딱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현재에서의 차트의 위치입니다. 외인 수급이 3일 연속 그리고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면서 여기서 뭔가 퍼포먼스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항공. 자, 제주항공이 봤죠? 네, 제주항공 봤고 그 다음에 그 호텔 신라도 이제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호텔 신라는 상당히 좀 그 역배열의 위치에 있죠. 아무래도 지금 올리기에는 조금 더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이 흐름들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지를 해줬던 중요한 가격대를 저항 삼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지가 오랫동안 되었던 가격의 위치를 저항이 되어서 딱 들어올릴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장대 양봉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저는 좀 많이 봤었거든요. 개인의 수급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가 외인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면서 금요일자 마감이 됐습니다. 외인의 수급의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그 차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는 그 신라 호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흐름이죠.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 특히 외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다가 금요일자에는 그 기관의 수급이 좀 상당히 들어왔던 이런 흔적입니다. 멀리서 주가의 위치를 보니까 이 자리가 네, 이렇게 한번 큰 그 상승 만들고 난 뒤에 이 박스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계속 흐르다가 이제 흐르는 게 멈췄어요. 왜냐? 저점이 계속 훼손되다가 저점을 지금 다시 더 이상 저점을 훼손되지 않고 지금 현재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한번 선을 긋고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 가격대 대략 얼마죠? 25만 6천 원을 두드리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박스 그려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적으로 한번 그 목표 잡을 만한 자리는 이런 매물대로 강하게 있는 28만원 자리, 여기는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자, 롯데쇼핑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양 이틀 정도.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게 역배열로에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되게 이제 이런 그 종목들을 선호해서 이렇게 매매하고 그러진 않죠. 일반적으로. 네, 이런 그 느낌이고 대략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하락이 좀 짙었는데 다시 이 추세선까지 혹은 이런 고점까지 이렇게 한번 채워주는 흐름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에 그 개인의 수급들이 많이 기간의 수급이 많이 빠졌다가 많이 이렇게 팔아냈다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점으로 지금 잡을 수도 있고요. 뭐 요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된 숄더 만들어서 갈지 그까지는 아직까지 뭐 예측하기는 조금 주가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르익지는 아직 않았다라는 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항공주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